하정우 수석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전 안 나올 것 안 나올 같습니다. 것 같아요. 어머. 나오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습니다. 아. 그래도 예측한다면. 아니 왜냐면은 프랑스, 아르헨티나, 브라질 정도 되면요 예. 조편성 신경 안 씁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지금 부산 북구가 보궐선거 나가면요, 예. 뭐 하정우 수석이라든가 예. 또 국민의힘에서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이라든가 이런 네네. 분들하고는 엄연히 말해서 정치적 체급 달라요. 네. 하정우 수석은 정치 신인이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 거론되는 분들도 당 대표급이나 대선 후보급 인사가 거기에 출마할 것으로 거론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축구로 비교하면요, 최소한 8강, 4강 결승에 힘을 쏟는 그 우승 후보급, 그러니까 피파 랭킹 5위 안에 드는 그런 나라들 정도는 된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은 조편성 신경 안 써요. 대부분 그 나라 축구 팬들은 월드컵 본선 조추첨할 때 생중계 안 보고 잡니다. 하긴 아르헨티나에서 조편성 본다는 건 없어요, 그죠? 아르헨티나는 네. 이제 16강 정도 되면 그죠. 노가웃 토너먼트부터 가면 이제 그때부터 좀 열심히 보죠. 그러니까 체코가 나오든 슬로베니아가 나오든 모로코가 나오든 조통과는 우리 확실하니까 그냥 잘 된다 이런 거죠.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저 그러면 하정우 수석은 이렇게 한동훈 대표의 당선이 너무 확실시되고 뭐 워낙 그 축구 강국 뭐 이렇게 분류가 되니까 안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아니, 무엇보다 뭐 임명권자인 이제 대통령이 작업질이란 표현을 쓰시면서 이제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AI 수석으로서 업무에 충실하라는 뜻을 그렇게 공개석상에서 명백히 밝혔는데 그 뜻을 무시하고 출마를 강행한다? 저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예. 뭐 하정우 수석이 어떤 아.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국회의원도 중요한 자리지만 근데 청와대 AI 수석도 그 이상 전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럼요, 예. 본인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더 국가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하정우 수석은 맞아. 이렇게 인터뷰를 많이 할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뭐 국회의원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본인 그러니까 생각. 예. 조금 그런 뭐 정치를 통해서 지역이나 뭐 좀 이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뭐 대통령께서 명확히 뜻을 밝혔는데 저는 그게 뭐 혹자는 뭐 하정우 수석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이름을 불러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평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 설이 어제 오늘 다수설이었어요, 사실. 그 평을 한 사람 중에 저도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다수설이었어요, 그게. 근데 저는 근데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이렇게까지 대통령이 얘기하셨는데도 출마를 강행한다? 그럼 사실 저는 대통령에게 저는 누를 끼치는 거라 행동으로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 지금 1년도 임기를 채우지 않고 국가의 중요 뭐 청와대 참모나 중요 이제 기관장이 있던 분들이 저는 국회의원 출마하겠다고 나오는 거 저는 매우 부적절하게 봅니다. 네,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정우 수석이 똑똑한 분이기 때문에 저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되게 용감하게 발언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정청래 대표나 당에서는 8분 응선 아니 그러니까 당에서는 당연히 필요한 인재니까 요청을 할 수 있는 건데 하정우 수석 입장에서는 저는 안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당에서는 뭐 아주 좋은 분이면 뭐 상고처리로 식고처리도 해야죠. 그리고 떨어지면 대통령만 망신이고. 그거는 아니죠. 그래요? 떨어지면 아무도 망신이 아니라 그냥 네. 열심히 했으면 뭐 그건 국민들에서 선택을 받은 거죠. 아, 그러니까 그래요? 이 상황은 네. 객관적으로 보면 이거예요. 일단 이재명 대통령은 만약에 하정우 수석이 부산 북구갑에 출마한다면 반드시 이겨야 돼요. 그리고 하정우 수석이 아니더라도 사실 부산 북구갑에 나가는 민주당 후보가 반드시 이기기를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이 바랄 겁니다. 네. 왜냐하면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 들어오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네, 네. 지금 그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으로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정조사, 거기에 국민의힘 특위위원으로 만약에 한동훈 의원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지금 그 민주당 의원들 앞에서 일당백으로 잘 싸우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행으로 지금 한동훈 의원이 국회에 없는 상태에서 공소 취소를 위한 빌드업이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부산 북구갑에 나가면 꼭 이겨야 되는데 하정우 수석이 나가서 이긴다는 확신이 있으면 내보내겠지만 그죠. 그렇지 않는다면은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양태정 변호사님을 뭐 개항의 아들 이렇게 불러주는 것도 결국 인지도를 높여주는 것 예,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하지피티라고 아마 네이밍 해준 것도 인지도를 올리기 위한 차원일 텐데 예. 그렇게 해서 아마 상황을 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계속 보는 거 가상조사 같은 네. 걸 돌려봤을 때 영 가망이 없다. 네. 그러면은 결국 출마를 안 하는 쪽으로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정우 수석 본인의 태도입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계속 그 유튜브 등등의 인터뷰를 나오는 걸 보면은 아예 출마에 본인의 마음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러나
그러면은 본인이 정치를 하고 싶으면 주체적인 태도를 보여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정치인의 역할이라고 하는 건 차라리 결정하는 거예요. 네. 지역 주민으로부터 여론을 수렴하고 또 국회에서 많은 정치적인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본인이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자아를 남에게 의탁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 그것은 일단 정치인으로서의 자세는 아닌 것 같고 더더군다나 그것이 부산 시민들께서 바라시는 어떤 부산 사나이 같은 그런 기질과는 맞지 않는다. 아, 저는 이분이 정치를 너무 못한다고 생각이 들었던 게 과거에 그 김은혜 대변인이 예. 경기도지사 나갈 때 나 나가기 싫은데 울면서 어쩔 수 없이 나간다라고 해서 경기도민들이 굉장히 뿔이 난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난 결국 너 떨어졌죠. 없으면 안 돼, 예. 너 없으면 안 돼 하는 구애 정신으로 난 부산 너무 사랑해. 막 거의 눈이 뒤집어진 듯이 구애를 하듯이 달려 들어가도 부산 시민들이 마음을 열까 말까인데 그렇죠. 나 솔직히 청와대 태클하면 청와대지. 이런 식으로 전 여기가 더 중요하다 생각해요. 이렇게 말하는 건 기분 나쁘죠. 아니 정말 이게 남녀 관계로 치면 우리 엄마가 허락해주면 내가 한번 프로포즈를 해볼까? 근데 우리 엄마는 아직 엄마한테 물어볼게. 엄마는 계속 우리 집에서 있으려는데 이러면 프로포즈를 받을까 말까 하는 그 상대방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울 수 있죠. 뭐지? 마마보이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니까. 엄마랑 살아, 엄마랑. 아 진짜 그럴 네.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약간 지금 보니까 하정우 수석이 약간 그런 늪에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막 그 얘기를 너무 오늘 정치를 심지어 너무 못해. 아침 라디오는 막 어제 녹음했다고는 하지만 네. 아침에까지 나와서 그런 얘기를 반복하니까 이제 약간 그런 피로감이 좀 생긴 것 같더라고요. 네. 왕과 사는 남자가 국벌 밖에 나오면 힘들겠네. 그렇죠. 이게 양 변호사님.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얘기 나오냐면요. 하수석이 드랍을 하면 그 맞붙일 사람을 붙여야 되는데 누구를 붙이냐 민주당에서 안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조국 수석은 이미 또 평택을로 그럼 뭐 갔으니까 오늘 선언을 했으니까. 어떤 분이 준비 중이시고 괜찮은 것 같으세요? 그럼 당에서 결정하겠지만 근데 네. 부산에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부산에서도 네. 계속해서 지역에서 뛰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충분히 고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뭐 바로 이렇게 뭐 조금 거의 막바지에 가서 아마 공천이 될 걸로 보이지만 네. 부산에는 사실 뭐 이번 부산시장 경선에서 이제 전재수 후보와 같이 경선했던 그 전 시당위원장도 있으시고 또 그 외에 각 18개 지역에서 물론 지난 총선에서는 전재수 후보 빼고는 다 이제 낙선하셨지만 그분 중에 한 분이 또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있기 때문에 후보군은 충분히 저는 있다고 생각을 누가 해서 있어요? 근데 이름 들으면 맞다 그런 사람이 있었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부산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특정 인물을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기 그럴 수 때문에 있구나. 어쨌든 많은 분들이 있다는 정도. 생각이 안 나시는 것 같아요. 왜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냐면은 그 생각이 안 부산 북부갑이라고 네. 하는 지역구가 전재수 의원이 국회의원 선거 5번 출마했던 곳이잖아요. 그쵸. 2패 후에 3연승 네, 네.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근 20년 가까이 출마를 하면서 전재수 의원의 대체자는 민주당 진영에서 안 키워져 있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역에서 보통 이제 중진들이 터줏대감이 됐다가 빠져나갈 때 어떤 현상이 정치에 흔히 발생하냐면 일시적인 진공 상태가 되면서 그 지역 조직이나 인물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잘 돌아가지 않아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례가 서울 같으면은 마포갑 또 도봉갑 이런 곳입니다. 마포갑에 노웅래 의원이 컷오프 되면서 거기에 그 이지은 변호사가 나왔지만은 그렇지만, 결국은 조정훈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패했잖아요. 아. 이게 왜냐하면 노웅래 의원처럼 그 대를 이어서 그 지역에서 했던 분이 만약에 계속 나갔으면은 결과가 달랐을 수도 있어요. 노승환 옛날 그 국회부 의장 전 그렇죠. 지금도 85년 2.12 총선 직전에 그 노웅래 당시 의원이 복권이가 돼가지고 쫙 어디 그 운동장 제가 유세를 갔었는데 거기서 조그만 여자를 이렇게 쫙 듣는데 막 이 저 대중들이 소리를 막 어마어마하게 들어들어서 야 여기는 진짜 마포는 노승환의 제국이구나 그런 그 당시에 막 그 대학교 들어가기 전에 그걸 봤던 기억이 너무 생생한데 노승환, 노웅래 부자가 거의 뭐 그러네요. 구청장까지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했잖아요. 도봉갑 같은 경우는 이제 김근태 의원의 미망인인 인재근 의원이 빠지면서 김재섭 의원이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었던 거고 그러네요. 그러면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도 지금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으로 나오면서 결국은 한 20년 가까이 그 지역의 민주당에 전재수 의원만한 대체자는 없는 겁니다. 진공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정우 수석 이름도 나오는 그렇구나. 것이고 여러분들이 오르내리는데 아마 우리 양 변호사님께서 지금 대체자를 쉽게 머릿속에 떠올리지 못하는 이유도 정치 일반적인 원리하고 맞닿아 있다고 보여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변호사님 안 되겠어요. 자객 공천을 가야겠습니다. 누굴 자격으로 쓰죠? 우리 변호사님. 저요? 네. 일단 부산 하죠. 사투리를 잘 못해서 네. 부산 시민들께는 낯이 제가 별 낯이 없습니다. 예. 이런 분위기.
아니 근데 부산 사투리 이거 네. 말씀하시면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네. 적이 있는데 아니 우리 박형준 국민의힘 현역 시장이 지금 생각보다 꽤 고전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한번 말씀드렸죠. 부산 사투리가 네이티브로 잘 안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 사람들이 부산 시민들께서 박 시장은 야, 좀 부산 사람이 아니다. 약간 그런 그 의식이 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앞으로 잘 극복해 나갈 수도 있고 아직 선거 많이 남았지만 부산은 약간 그런 부산 사람이냐 아니냐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동훈 전 대표도 그런 부산에서의 정서는 한번 넘어가야 될 허들일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해요. 본인이 앞으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넘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부산 북구갑이 그렇게 유권자 수가 많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렇더라고요. 예, 네. 한 10만 명 초반대 되기 네. 때문에 네. 그 정도면 50일 동안 다니면서 방방곡곡 돌아다녀서 상당히 많이 스킨십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동훈이 만나봤더니 괜찮더라. 이 얘기가 많이 돌면은 성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당히 이사도 빨리 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걸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시간은 된다. 그래요. 그리고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도 그래도 시장을 2번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부산 사투리가 그렇게 중요한 핸디캡은 아닐 것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부산 북구 지역 주민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자 전재수 의원이 부산시장이 되는 게 좋아서 시장은 전재수 의원 찍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은 또 한동훈 전 대표가 된다고 하면 예. 사실 양손에 떡을 드는 겁니다. 음. 그러면은 시장은 자기 지역구 출신이 되고 예. 국회의원은 론스타 7조를 지켜낼 정도로 능력은 검증된 한동훈이 된다면 네. 지역 발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인식이 형성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부산 북구갑 같은 경우는 크로스보팅을 하는 유권자층도 상당히 있을 것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거기에 박민식 이런 국민의힘에서 절대 심지어 박민식 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끝에 가서 단일화할까봐 거기 말고 정말 좌우 안보고 앞만 경주마처럼 쳐다보고 끝까지 완주할 후보를 일종의 국민의힘판 자객 공천을 검토하고 있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게요. 자객도 자객을 할 수 있는 경험과 체급이 맞아야 됩니다. 사실 이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조는 일본에서 온 거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대표적인 사례가 2005년에 그 고이즈미 총리가 우정국 민영화와 관련해서 조기 총선하면서 그때 등장한 게 이 자객 공천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한동훈 전 대표의 부산 북구갑 출마를 두고 뭐 자객으로 누구를 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자객이 오면은 한동훈 전 대표한테 정확하게 저격이 됩니까? 그걸 좀 묻고 싶어요. 왜냐면은 제가 한 근 2년 동안 한동훈 끝났다라는 얘기는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오늘도 많이 나오죠. 무슨 늘 나오죠. 예. 우리 저기 방송인 박명수 씨의 제7의 전성기처럼 한동훈 끝났다 얘기는 뭐 2024년 계엄 때부터 시작해서 그 이전에 총선 패배 때부터 있었군요. 한 7번은 들은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끝났습니까? 그래서 자객을 보내면은 자객이 성공을 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뒤에서 혹시 자세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부산 북구갑의 어떤 그 가능한 구도를 상정을 해보면은 국민의힘 후보가 지금 득표율에 약간 실링이 형성될 수 있는 오히려 그런 구도에 가깝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박민식 전 장관 흔들림 없이 나는 갈 것이다. 단일화 꿈도 꾸지 말아라라는 말을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공천 다 뜻을 달라는 밝히고 거죠. 있고요. 네. 자, 지금 포인트를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거를 종합을 해보면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이제 대항마 자객을 세우는 것이 중요할 텐데 이 속도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제 부산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 중심으로 기사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압도적인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뉴스트라 타노스.